매출채권은 계정 과목은 아니고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합친 말입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글씨가 똑같은 건가? 10. 똑같네. 이거는 살짝 크게 쓸게요.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을 합친 말. 외상 매출금 뭐냐면 우선 매출채권은 여러분들 자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또 말이 어렵죠? 일반적인 상거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드마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보드마카 팔아서 외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상거래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사 주업. 그렇죠? 우리 회사 주업. 그러면 이제 봐보죠. 이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거래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거래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걸 기억하는 건 돼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할 때 요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별표 5개예요. 5개.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하였다. 뭐예요? 분기로 쓰면 제품을 팔았죠. 팔면 돈을 벌어야 써요. 버니까 수익. 맞아요. 그럼 대변에 아까 했던 제품 매출. 아까 여기서 해봤잖아요. 위에서 어디서냐, 여기서 어디서지,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해봤잖아요. 당좌예금 할 때. 맞죠? 제품을 파는 거. 매출. 그러면은 얼마라고요? 1,000원. 외상으로 받기로 했죠. 그렇죠? 외상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받을 돈이 생겼죠? 그걸 채권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받을 돈이 생기면 결국에 받을 돈이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자산인 거라고요. 채권도. 그래서 이때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1,000원 요렇게 처리하는 게 요 회계 처리예요. 별거 없습니다. 회계 처리는. 됐어요? 외상 매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별표 빨간 색깔 쳐놓을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받을어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받을어음. 요건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제품을 이번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해볼게요. 또 매출한 건 똑같으니까 대변에 이번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번엔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1,000원. 이번에 여러분들 뭘로 받았다고요? 어음으로 수령했죠. 그러면 이번엔 방금 했던 받을어음. 자산의 증가. 1,000원. 검은색. 되셨나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랑 받을어음이 생길 때는 외상은 똑같아요. 어음도 외상입니다. 어음도 외상. 뭔지 보여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니까 외상이라고 알고 계세요. 둘 다 외상은 똑같고요. 근데 뭘 팔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요 3개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면 이제 봐보죠.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 1,000원을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라고 했습니다. 받을 돈. 이거 받으러면 받을 돈이에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1,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볼게요. 현금이 생겨요? 없어져요? 수령했으니까. 생기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1,000원이 생길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변에 뭐 없애야 돼? 항상 받으면 외상 매출금 없애야죠. 자산의 감소로. 1,000원. 받았으니까 없애는 겁니다. 안 받았으면 계속 자산으로 냅두는 거예요.
이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장부입니다. 우리 회사. 제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장부가 뭐라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었어요? 1,000원. 1,000원. 요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죠. 얼마요? 1,000원. 이렇게 버리면 자산이 총 2,000원이잖아요. 2,000원 아니라 1,000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 얘는 이제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딱 1,000원만 남겠죠. 이 없애야 되는 거를 당연히 반대편으로 없앤다고요. 대변으로.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엔 받으러움 1,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지금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또 현금 들어야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얼마요? 1,000원. 받았으니까 또 뭐 없애요? 받으러 없애는 겁니다.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1,000원.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8요소를 제가 어저께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매출 채권이라는 요 계정 과목들을 쓸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상거래에서만 쓸 수 있는 채권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는 요것들을 거래할 때만 쓴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외상이어야겠죠. 현금으로 가지면 그냥 현금이죠.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여기 이거는 그냥 그래 그냥 이거는 그냥 외상이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려운 받으러면 뭐냐? 어음이 뭐냐? 이 어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냐면 4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8페이지 받으러음. 아까 여기 맨 처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현금성 자산할 때 선일자 수표라고 아까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요것들은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론상 선일자 수표라고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먼저 선자 써서 먼저 수표로 끊어주는 것이에요. 먼저 수표로 끊어주는 겁니다. 왜 끊어주겠어요? 내가 약속한 날에 돈 줄게. 이러는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근데 지금 받으러 오면 여러분들 돈을 주는 거예요? 받을 거였어요? 받을 돈이죠. 뭔가 구매자가 우리한테 선의자 수표를 주겠죠. 우리 회사는 선의자 수표를 받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선의자 수표를 받는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어음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약속한 날을 만기일자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어음이 이쁘게 생긴 게 없네.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스 상사한테 주는 거고요. 예스 상사한테 200만 원짜리 줄 겁니다. 이 약속업을 상환하여 지급하여야겠다는 선의자 수표예요. 약속. 됐어요? 약속하겠다라는 증서입니다. 됐어요? 여기 보시면 발행일자라는 게 있죠. 이 발행일자는 이 증서를 만든 날짜.
만든 날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시험 때 언급 절대 안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언제 주겠다라는 건 만기일자라고 했죠. 여험에서는 지급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만기일자입니다. 만기일자. 요때 지급하겠다. 됐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야 어차피 외상이면은 그냥 야 S상타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너 줄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귀찮게 약속어음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은행이 껴요. 은행.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A 좀 크게 쓸게요. 여러분들 A B 뭐야 B 은행 됐어요? 은행 됐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A 회사가 이런 식으로 밑에 쓰는 게 좀 깔끔하겠다. 제품을 1,000원에 매출했다라고 칠게요. 됐나요?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A한테 그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줘야 되는데 이 B가 A한테 제안했습니다. 야, 어음거래하자. 됐어요? 어음거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요. 어음거래를 하면 이런 식 이런 식. 뭐야? 계속 헷갈리네. 잠시만요. 이런 식. 조금 진한 걸 바꿀게요. 네. 돈을 이런 식으로 줘요. 어음거래는. 언제까지요? 만기일자까지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때가 어음을 거래하는 이 날짜가 매출한 날짜가 발행일자겠죠? 발행일자. 됐어요? 발행일자가 있으면 항상 은행이랑 같이 뭘 정한다고요? 만기일자를 정한다고요. 만기일자. 이때까지 준다. 됐어요? 발행일자를 1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만기일자를 제가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1월 30일 날 이 어음이 발행이 됐고요. 이 B라는 회사는 은행한테 6월 30일까지 1,000원 넣어놔야 되고 이 은행은 A 회사한테 1,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형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어음거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48페이지를 펴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많이 없고요. 이제 몇 가지만 좀 해드릴 겁니다. 어음별 회계 처리. 됐죠? 그냥 사례별 회계 처리라고 하죠. 사례별 회계 처리. 사례별 회계 처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뭐 처음에 발생 만기의 수는 뭐 방금 아까 여기서 했으니까 요거 했으니까 뭐 상관없을 겁니다. 요게 발생, 요게 회수겠죠? 첫 번째가 뭐 배서. 이 배서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배서는 여러분 제가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이 배서는 여러분들 그리기가 좀 많이 힘드니까 기본적인 거래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굳이 제가 요걸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힘드니까. 힘든 게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들지를 못해요.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배서. 이게 복사가 되나? 네, 보세요. 이 배서는 뭐냐면 이제 D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C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얘는 뭐가 있어요? 바드럼이 있겠죠?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으러. 얘는 뭐가 있어요? 지급업무 있겠죠? 지급업무 아직 안 한 겁니다. 얘는 받는 사람이 있지 않으니까 받으러. 얘는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업무예요. 아시겠죠? 얘는 지급업무 붙이겠죠? 얘는 자산인 거고. 됐어요? 이 상태에서 보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보셨을 때 B가 얘한테 1,000원 줘야 되고요. 은행이 얘한테 1,000원 줘야겠죠? 이렇게 대신 건네받는 겁니다. 됐어요? 네, C라는 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C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뭐냐면 이거 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A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한테 뭐가 있냐면 1,000원 줄 돈이 있대요. 줄 돈. 됐나요? 여기서 쓰겠습니다. 1,000원 빚이 있다라고 칠게요. 빚이면 부채죠? 이렇게 1,000원 줄 돈이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A예요. A는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B한테. B한테 이렇게 1,000원 건네받아서 은행한테 1,000원 이렇게 받는 형식이었죠. 1,000원 받을 돈 B한테 있었죠. B. 맞아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1,000원 줄 돈이 있다고요? C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래하는 게 좀 더 편할까요? 굳이 요렇게 지급하는 게 편할까요? 그냥 우리 회사가 A니까 B한테 야 너 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게 편할까요? 이게 훨씬 편한 겁니다. 이게 배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더 그리면 와우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요렇게 대신 A 우리 회사는 원래 누가 줘야 한다고요? C한테 1,000원 갚을 돈이 있었지만 이거를 누구한테 대신 주라고 한다고요? B야 너가 우리 회사가 줄 돈인 1,000원을 C한테 대신 줘. 이렇게 하는 게 배서라고요. 되나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회사는 결국 이제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요? 얘한테 대신 주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받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가 대면에 받으러 1,000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받을 돈이 없어졌으니까. 됐어요? 근데 뭐도 없어질까요? 빚도 없어지겠죠. 왜요? B가 얘한테 줄 거니까 나는 이제 얘한테 안 갚아도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뭐예요? 부채의 감소가 1,000원이 이루어져야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이 부채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산의 감소고요. 아직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저희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외상 매출금 요거의 반대 개정 과목이에요. 요거의 반대 개정 과목입니다. 반대 개정 과목. 줄돈. 됐어요? 됐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받을 돈이고 이건 줄 돈이죠. 항상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 누구한테 줄 돈인지 이거를 써야 돼요. 이거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을 돈이었어요? B였죠. B. 맞아요? 이렇게 거래처를 B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외상매금은 누구한테 갚을 돈이었어요? C였죠. 이런 식으로 거래처까지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력의 시험 문제 나오면 차변과 대변의 거래처를 유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서. 지금 거래소가 다르잖아요. B, C.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이거를 배서 양도라고 표현해요. 내가 받을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사례별 회계처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저 진짜 중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것들만. 아시겠죠? 이거를 다 해버리면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아직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두 번째. 할인, 매각. 얘 어디 갔어요? 이거 뭐야? 얘 왜 다 일로 갔어요? 네, 제가 약간 좀 어설픕니다. 잠깐만요. 원래 에이, 잠시만 요거만 살짝 만들게요, 여러분들. 네, 할인 매각. 요거를 보겠습니다. 할인 매각.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5개입니다. 매출채권. 할인 매각은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요거 가지고. 힘드네요. 이거 그리기가.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봤을 때 아이고 그냥 써야겠습니다. 이걸 참 이왕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보려면 써야겠네요. 요거였고 요거였고 네, 파란 색깔은 비었고 보세요. 요거였죠? 원래 거래가 그쵸? 요거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할인 매각은 뭐냐면 조기 매각. 조기라는 게 뭐예요? 일찍. 우리 회사 A회사가 돈을 받으려면 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기일자 6월 30일 날 받을 수 있죠. 이전에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항상 B라는 회사가 만기일자 6월 30일까지 돈을 지급을 하고 은행한테 그러니까 만기일이 되면 6월 30일 날 은행이 A한테 주는 형식이 어음거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A회사가 돈이 엄청 급하대요. A회사가 돈이 2월 10일이 되는데 급하답니다. 됐나요? A회사는 뭘 갖고 있는데요? 현재 A회사는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돈이 급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한테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면 이 받을 어음을 은행한테 팔아버려요. 어차피 거꾸로 되네요. 어차피 B는 누구한테 먼저 줄 건데요? 은행한테 줄 거라고요. 그렇죠? 은행한테 줄 거기 때문에 A회사가 은행한테 이렇게 어음 팔아버려. 야, 어음 너한테 팔게. 어차피 B가 너한테 줄 거잖아. 이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원래 받을 돈이 1,000원이었죠? 뭐 은행은 A 회사한테 1,000원 다 주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판다고? 그래, 그럼 너 1,000원에 1,000원짜리 줘. 나 근데 너한테 900원만 줄 거야. 이렇게 판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판다고 해서 지금 매각이라고 쓴 겁니다. 문제에서 항상 이 거래가 나오면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힌트.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런 힌트를 항상 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선 팔아버리는 거니까 또 받으러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을 거였어요? B. 맞아요. 얼마짜리였는데요?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 맞아요. 저는 은행한테 돈 받을 거죠. 보통예금으로 맞춰칠게요. 보통예금 입금됐으니까 증가되는 거 맞죠? 자산의 증가 차변이니까 900원만 받았대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 본 걸까요? 손해 본 걸까요? 손해 받겠죠. 왜요? 1,000원 받을 건데 900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100원만큼 일찍 팔아버렸으니까 은행한테 돈 받으려고. 됐어요? 그럼 100원만큼 손해 보니까 뭐가 발생해야 돼요? 비용과 수익 중에 비용이라고 손해 보면.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채권과 관련된 건데 왜 영업외 비용이에요? 당연히 영업외 비용이죠, 여러분들. 요 100원이 여러분들 일찍 돈 받기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들. 뭐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쓴 돈은 아니잖아요. 되셨나요? 됐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죠. (2월 10일) 날 매각. 됐나요?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예제 문제 어디 있어요? 예제 문제 4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있어요? 49페이지 상단 잠깐 보시면 거래처인 더지상해로부터 받은 받으럼 500만 원. 거래처인 더지상해한테 뭔가 받을 돈이 500이 있대요. 이거를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당좌예금이 입금됐답니다. 받으러움이 똑같이 대변으로 500만 원짜리가 없어질 거고 500 맞아요. 차변으로 50만 원 제외하고 받으니까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은 게 450만 원밖에 안 될 거고 나머지가 처분 손실 50 이렇게 분개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할 만한 게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거 한번 해보죠. 처음에 나온 거 어음부도.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어음부도. 됐죠? 부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망함. 그쵸?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이거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 진짜 쉽게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자료 뭐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셨을 때 요런 상태였는데 지워버리고 망함은 뭐냐면 얘가 망한 거예요. 얘가 부도 발생. 얘가 부도. 되나요? 여러분들 B라는 회사가 돈 언제까지 주기로 했어요? 6월 30일까지 만기일자까지 돈을 은행한테 1,000원 이렇게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가끔씩 1,000원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플러스, 이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이 프로그램에서 공이 3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1 치고 플러스 키보드 맨 오른쪽 엔터 위에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공 3개가 쳐져요. 그래서 계속 제가 플러스 버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다 프로그램 쓸 때 알려드릴 거예요. 얘가 B가 부도가 났답니다. 얘는 6월 30일까지 은행한테 1,000원을 줄 수가 있을까요? 못 줄 확률이 커요. 부도는 힘든 거니까 망한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A는 받을까요? A도 못 받겠죠. B가 은행한테 안 주는데.
이해되시나요? A 입장에서는 부도가 발생한 거예요. 부도. B가 부도 났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겠죠. 6월 30일 날 못 받으니까. 그러면 대변으로 받으라면 또 없애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을 거였어요? B. U가 되네. 네, U. 네, 요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1,000원. 됐어요? 못 받아도 없애야 된다고. 왜요? 만기일자가 지난 어음은 종이 쪼가리예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A 회사 입장 붕괴입니다. A 회사 입장 붕괴. 다 지금 A 회사 입장이에요. 이거 뭐 전부 다. 왜 A 회사 입장에서 1,000원을 안 받을까요? 받겠죠,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든 받을 겁니다. 왜 그러면 부도라는 건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들어봤을 때 부도 났으면 망한 거죠. 근데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부도는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잠깐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힘들어서 6월 30일에는 돈 못 줘. 이게 부도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A가 얘 잠깐 힘들고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힘든 거 풀리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A 회사가. 맞아요. 그럴 때 받는 채권 계정이 부도, 어음과 수표예요. 부도가 남으로써 나중에 받을 채권이 이겁니다. 요거도 거래처 이렇게 B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얘는 얘도 채권입니다. 채권. 얘도 채권. 여기다 오른쪽에 쓸게요. 얘도 채권. 아시겠죠? 채권에 쓰는 이유가 요 계정가만 봤을 때, 요거를 복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받을 돈입니다. 채권 자산이에요. 자산. 아시겠죠? 요게 가끔씩 요즘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등장하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요거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어음 거래들이 다 요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회사 가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채권의 대손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도 별표 5개짜리입니다. 별표 5개. 다섯 개입니다. 우선 대손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겠죠. 대손은 뭐냐면 채권 회수 불능이라 부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채권을 결국에 받을 돈을 못 받게 됐다. 못 받게 됨. 이렇게 말하니까 좀 쉽죠? 받을 돈을 못 받게 됨. 됐어요? 여러분들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당연히 손해일 겁니다. 되나요? 손해이면 여러분들 뭘로 치러야 돼요? 당연히 수익이었어요? 비용이었어요? 비용이었죠? 그렇죠? 돈을 쓰면 비용, 돈을 쓰거나 손해를 보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채권이랑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권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배웠던 채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라는 채권,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오신 거 맞나요? 귀찮겠지만 오셨죠 여러분들? 채팅 한 번만 쳐주실래요? 네. 고마워요 윤서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권을 회수 불능되는 거, 채권을 못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매출 채권이었어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을 못 받게 된 게 매출 채권, 이 두 개를 매출 채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출 채권 말고도 기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 채권은 대손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배우실 건데, 이 기타 채권은 대표적으로 받을 돈이니까 아까 돈 빌려주는 거, 대여금, 그리고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미수금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막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바닥에 막 못 받은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받을 돈이에요, 원래. 그래서 미수금이랑 미수금은 언제 쓰는 건지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수금도 그냥 지금 후딱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 미수금을 이어서 할게요. 그냥 미수금은 여기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미수금 여기다가 미수금은 그냥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수금은 아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얘네들은 무슨 거래에서만 쓰는 채권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어려우니까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생기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랑 뭐를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거죠. 건물을 1,000원에 매각하고 건물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건물은 나중에 조금 좀 심오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을 1,000원에 매각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럼 건물 없어지죠? 그렇죠? 대변에 건물 없어지고요. 건물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차변에 뭐예요? 원재료 제품 상품을 팔았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냥 미수금이에요. 자산의 증가 1,000원 됐나요? 똑같이 해보죠. 기계장치를 비품 있죠. 비품은 다들 아시죠? 비품을 1,000원에 매각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하였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대변으로 비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1,000원 차변에 뭐예요? 똑같이 미수금 됐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 건물이랑 비품 팔았는데 왜 돈을 벌었을 텐데 수익이 안 나와요?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건물이 얼마에 샀었는지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500원에 샀던 건물을 1,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수익이 500원 나와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결국에 요것들 말고 다른 것들 팔면서 매상으로 받을 때는 다 미수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채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바드럼. 기타 채권은 매출채권을 제외한 대여금, 미수금. 아시겠죠? 그러면 매출채권 얘네를 못 받게 됐던 못 받게 되는 게 뭐라고요? 대손이라고요. 됐어요? 못 받게 되는 손해의 이득이에요. 다 손해니까 비용을 처리합니다. 근데 비용이 달라요. 얘는 비용 계정이 대손 얘기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이고요.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800번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인 비용 처리하고요. 얘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900번대. 됐어요? 왜요? 우리 회사가 보드마카를 팝니다. 보드마카를 팔면서 외상으로 받는 건 무슨 채권이에요? 매출채권. 요 채권은 우리 회사와 영업할 때 우리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라고요. 요거는 못 받게 됐으니까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판관비인 800번대.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의 주 사업인 보드마카 말고 다른 것들을 팔면서 외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이랑은 관련 없다. 그래서 영업의 표인 기타의 재무상각표 칠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분기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또 외상매출금 1,000원이 대손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죠. 그러면 무조건 없애야 돼요. 받았던 못 받았던 무조건 1,000원은 없애야 됩니다. 대손 발생하는 게 못 받는 건데 못 받는다라고 해놓고서는 외상매출금을 재무상 장부에 그대로 냅둔다?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없어지는 만큼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니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1,000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드럼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못 받게 됐습니다. 얘는 미수금이라고 할게요. 미수금. 얘도 똑같이 얘는 근데 기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용의 발생 1,000원. 이제 얘는 외상매출금 없애는 게 아니라 미수금이니까 미수금 없애야죠. 미수금 1,000원. 이렇게 자산의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자산의 감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도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손 발생 회계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시험 문제를 보여드렸죠? 시험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결산 문제라고 보여드렸죠. 12월 31일자. 그렇죠? 이 결산 문제 말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가 계속 프로그램 킬 때마다 여기 일반전표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었죠. 이 일반전표는 뭐냐면 그냥 일반 분계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분계. 제가 지금 분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분계를 하고 있는데 결산이다라고 한 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다 일반전표예요.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거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일반전표고요. 결산은 12월 31일. 됐나요? 이거를 일반전표를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기중분계라고 불러요. 아무 때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채권을 못 받게 되는 대손이 발생하는 게 무조건 12월 31일일까요? 언제인지 모를까요? 언제인지 모르겠죠? 뭐예요 이거? 요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문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미수금 12월 31일만 생길까요? 아니죠. 요것도 일반 전표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근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일반 전표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어제 문제에서 일반 전표입니다 하고 시작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도 결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 기초.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입니다. 이거는 결산인데 뭐 하냐면 항상 12월 31일이죠. 항상 대손을 예상해요. 예상. 추정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되나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손은 그냥 다른 칼에다 쓰죠. 복잡하니까. 얘는 뭐예요 또? 얘가 왜 계속 이렇게 내려올까요? 스트레스 받게? 이거 안 해요. 에이, 이거 안 할래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게 뭐지? 여튼 추정합니다. 결산 때 보세요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 제가 1억 있습니다. 받을 돈이겠죠? 받을 돈 1억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가 회계에서 단기라고 있습니다. 단기에 회수한 돈이 5천만 원 있대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2월 31일 기준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 있어요? 5천만 원 맞나요? 받을 돈 1억이 있었는데 올해 5천만 원 회수했으면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죠? 요걸 채권 잔액이라 불러요. 앞으로 받을 돈.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받을 돈 중에 얼마를 못 받을까라고 예상을 할 때 1억 가지고 할까요? 앞으로 받을 5천만 원 가지고 할까요? 앞으로 받을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 앞으로 받을 5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까?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결산 때는 채권 잔액 비율법이라는 방법으로 대손을 예상 같은 걸 해요. 되셨나요? 이 채권 잔액 비율법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꼭 제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외상매출금 1억 총 받을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돈이 5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 예상해보자. 요게 채권자의 비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시험 문제가 얼마를 예상할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1%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언급해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5천만 원 곱하기 1%. 요 말이에요. 요만큼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이 못 받을 것 같아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겠어요? 곱해버리면 50만 원 맞나요? 이 50만 원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가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결산 또 한 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결산 문제 아까 뭐 있었어요? 얘는 왜 여기 와 있어요? 아이고 참. 에이, 이 뭐야? 아까 예상했던 게 요거 결산 문제가 요거 있었어요. 현금가부조 결산 문제 있었죠? 그렇죠? 현금가부조 결산 문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여기 결산 문제, 공정가치 평가는 결산 문제 있었고, 근데 현금가 부족이나 단기매매 증권을 여러분들 저랑 공부했을 때 뭐 예상한 거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한 거, 그렇죠? 예상 없어서 근데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문제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결산 때 예상하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예상하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지? 예상했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비용으로 우선 인정해 줄게. 이렇게 준다고요. 됐어요? 예상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산 때. 예상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대손 예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상한 거 얼마 있다고요? 50만 원.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대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분기되는 겁니다. 대손 상각비는 그냥 비용이 발생이고요. 예상한 만큼 비용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 불러요. 뭐냐면 지금 우리 회사가 장부도 장부를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었죠. 받을 돈. 5천만 원. 공세기는 플러스. 요 중에서 제가 얼마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50만 원. 50만 원. 이거를 장부에 다 써놔야 돼요. 무조건 장부에 써놓기 위해서 이런 분계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하지만 장부에는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분계를 통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라는 얘기예요? 4,95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받을 희망이 있다. 이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이 5천인데 받을 수 있는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라고요? 4,950이죠. 50만 원만큼 5천에서 빼야 되겠어요? 더 해야겠어요? 요만큼 못 받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빼는 거죠. 요 빼는 계정을 차감 계정이라 부릅니다. 요 계정이 지금 했던 대손 충당금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냐면 외상매출금은 요때 예상만 한다라고 했지 외상매출금이 지금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차변에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산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아직. 차변에 기록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차감 계정이 대손 충당금을 말씀을 드렸죠. 항상 차감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외상매출금 차감 계정이죠. 이 외상매출금의 반대편에 생겨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차감 계정들은 해당 계정의 반대편에 기록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 못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안 틀려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안 틀립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안 틀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 여러분들 방금 외상매출금이었죠? 이게 만약에 계절 과목이 미수금이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방법은 다 똑같고 요 대손상각비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문제 한번 이어서 갈게요. 똑같이 써볼게요. 요거를 요게 만약에 미수금일 때는 요게 기타의 대손상각비. 됐어요? 요 회계처리 중요하고 요 회계처리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분계 기억하세요. 대손 쪽은 별 5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결산 문제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결산 문제는 저희가 직접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12월 31일이라고 친 다음에 지저분하네요. 12월 31일이라고 친 다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차변에 뭐 현금과 부족 이렇게 직접 분계를 쳐야 되는 게 수동 결산이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 금액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분계해 주는 게 자동 결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대손 결산 요 예상하는 거 있죠. 요거는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만 원 저희가 구했던 거 있죠. 이 50만 원만 어느 프로그램 어느 탭에다가 50 이렇게만 쓰면 알아서 이 분계를 싹 해줘요. 요게 자동 결산입니다. 딱 봐도 수동 결산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금액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 결산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이 되는 문제라도 무조건 자동 결산 50만 원만 쓰면 되니까 굳이 분개할 필요 없겠다. 요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요거랑 요거에 대한 분개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회계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제가 아까 요 문제를 말씀드렸죠. 요 문제. 위에서 했던 겁니다. 요 문제 가지고요. 제가 3개의 문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1-1, 1-2, 1-3. 됐어요? 3개의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1-1은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요 한 문제 가지고 3개를 풀 겁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1-1부터 결산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대손을 예상해서 뭘 만든다고요? 충당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충당금은 여러분들 뭐 어디에 뭐 어떤 거에 충당한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충당금을 만드는 이유가 내년에 실제로 못 받게 되면 50만 원 가지고 먼저 충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충당을 할 거니까 예상할 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1-1은 대손충당은 잔액이 없대요. 우선 대손이 발생하면 뭐부터 없애라고 했어요. 못 받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부터 10만 원 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산 때 충당금을 전년도에 만들었을 텐데 없대요. 지금 잔액이. 없으면 충당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대손상각비 10만 원인 거예요. 됐나요? 보세요. 두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었대요. 또 뭐는 똑같아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10만 원 해주는 거 똑같아요. 10만 원 대손 발생했으니까. 근데 충당할 게 얼마 있다고요? 5만 원. 대손 충당금으로 5만 원. 항상 이거는 채권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란 반대편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 반대편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충당이 잠시만요. 대손 충당 가지고 충당이 다 되어 모자라요? 모자라죠. 외상 매출금은 못 받은 돈이 10만 원인데
충당금은 5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만큼만 대손 상각비 B라는 비용의 발생을 5만 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손해본 거 얼마예요? 10만 원. 얘도 손해본 거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손해봤으니까 다 10만 원 비용 인정됐죠. 얘는요. 비용 인정 얼마만 됐어요? 5만 원만 됐죠. 하지만 비용 인정된 거 10만 원입니다. 왜요? 충당금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예상했을 때 이미 비용 인정 받았을 거라고요. 됐어요? 결국 요것도 비용 10만 원 인정된 거 맞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항상 대손 처리할 때, 이 대손 회계 처리할 때 충당금으로 먼저 써먹는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써먹는다라고. 어려우니까.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또 뭐는 똑같아요. 또 감소. 10만 원 되는 거 똑같죠? 어이 뭐야? 이게 왜 그럴까요? 또 10만 원 되는 거 똑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차면에 뭘 하면 돼요, 이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불러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대손 충당금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하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20에서 10만 원을 써먹었으니까 이제 잔액은 10만 원만 남겠죠. 되셨나요? 이 대손회계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게 기초라고 했죠. 요거 기초라고 하는 이유가 대손 충당금을 안 배웠을 때 회계처리잖아요. 충당금을 배우고 난 이후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충당금 먼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써먹으라고요. 부족한 것만 비용.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매출채권 요거는 요걸로 볼게요. 아까 제가 결산 때 예상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1억을 예상한 거 아까 50만 원이었고요. 요게 대손 충당금이어서 분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결산 때. 그러면 똑같이 미수금도 똑같이 50만 원 예상했고요. 회계 처리는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예상했을 때 1번 항목과 미수금을 예상했을 때 2번 항목 중에서 다른 거 대손상각비랑 기타 손상비는 다르죠? 근데 뭐는 똑같아요? 보니까 얘랑 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려나? 얘랑 얘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똑같죠? 맞아요? 근데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채권마다 요게 다를 거 아니에요. 잔액이 5천만 원. 맞죠? 그러니까 1억 있었는데 회수한 돈이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돈이 5천만 원. 요거 가지고 1% 곱한다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개정이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뭐 대손 상각비 한번 쳐볼까요? 상각비 뭐 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보니까 드럽게 많아요. 보이세요? 그렇죠? 보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대손 충당금을 보시면 오른쪽에 참고에 요 개정 과목의 충당금이에요라고 써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뭐예요? 맨 위에 거. 받으러 오면 그 밑에 거. 요런 거겠죠.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몇 번이에요? 109번이죠. 외상 매출금은 108번입니다. 코드 번호가 하나가 차이 난다고요. 왜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T계정 그려드렸지만 재무상태표 그려드렸지만 외상 매출금하고 여기에 바로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받을 돈. 맞아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 겁니다. 써놓을 거예요. 대손 충당금 어디다가 써놓는 게 좀 편할까요? 여기다가 채권 개정과 대손 충당금 개정은
코드 번호가 하나 차이 난다. 하나 차이.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 뭐 보셨지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잠깐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요거 대조리했죠. 3개. 요거를 2020년도에 했던 거라고 칠게요. 요 전체를. 되셨나요? 그러면 2021년도에 요런 문제가 나와요. 가끔씩 어떻게 나오냐면 전기에 제가 전기가 뭐라고 했어요? 작년. 이 얘기하는 거죠.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가 됐다. 회수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나요? 전년도에 대손 처리를 제가 요렇게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나 10만원, 10만원 3번이나 없앴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결국에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딱 해놨는데 그 거래처가 미안해하고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맞아요?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현금을 받았겠죠. 뭐예요? 자산의 증가겠죠. 또.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증가돼요? 10만원 증가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출금인가요? 아니죠. 외상 매출금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미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을 때 외상 매출금 다 없앴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요때 외상 매출금 또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전년도에 대손했을 때는 없앤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다라고만 했지 삼각비로만 처리했는지 충당금 조금 써먹었는지 충당금으로 다 써먹었는지 제가 언급을 했나요? 이 문제에서?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떠한 처리를 해도 요 회수할 때는 대변의 계정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할 거. 전기에 어떠한 대손 처리를 하였더라도 단기에 회수한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됐어요? 설정한다는 게 아까 요거였습니다. 요거.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으로 요거 채권 대손당 만드는 거. 만든다는 거 어렵게 설정한다고 표현해요. 아까 만들었잖아요. 50만 원만큼.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회계처리라도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요렇게 매개시 되는 겁니다. 뭐야? 또 어디 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벌써 좀 안 보이시겠지만 한 회가 대손 문제가 벌써 이렇게나 길어요. 제가 요약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손 내용 여러분들 거의 다 설명드린 겁니다. 거의 다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대손 쪽은 이제 회계일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회계 관련 자격증, 모든 전 회계 관련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얘기를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진도를 한번 보면 제가 기출문제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555페이지 필까요? 555입니다. 555페이지. 대손 결산 문제. 저는 여러분들 화면으로 켜드릴 겁니다. 84회군요. 84회. 한번 켜드릴게요. 어떻게 푸는지 실제 문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그래 아까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어저께 1000명 넘은 거 보셨나요? 아이고 3단계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세요. 웬만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제 알려드렸겠지만 검색창에 제 카페 뭐라고 치라고 했어요? 봉쇄법 맞아요. 봉쇄법 치세요. 치시고 봉쇄법 카페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시고 내리면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라고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들어가셔서 84회 여기 있죠? 84회 클릭 다운 내 컴퓨터 저장 확인 전체 드래그해서 압축 풀기 확인 압축 푸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 3교시 텍스 그러면은 이렇게 수험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 가셔서 설치는 이렇게 하시면 회계일급은 수험 번호가 이렇게 감독관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 그대로 2 하나 치시고 1쭉 이름 아무거나 치시고요. 문제 A형 클릭하시고 감독 확인 번호 2470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 보여드렸죠 한번 볼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문제가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555페이지가 이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죠? 결산 문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채권 잔액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몇 프로 설정할 거래요? 1%를 설정한다. 뭘 만든다는 얘기라고요? 충당금을. 다 예상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상할 때 뭘로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비용. 그러면은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자동 결산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동 결산 문제. 자동 결산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는 것보다 계속 공부하면서 조금씩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이거 키신 분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키워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을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엔터를 치면 1월부터 12월이 조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자동 결산은 정말 쉬워요. 여기 F8번에 대손상각이라고 있나요? 대손상각 요거를 클릭을 쫙 해주시면 이렇게 1%라고 알아서 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거랑 어떤 거를 설정한다고요? 외상매출금이랑 바드럼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거 외상매출금 바드럼 요거 있나요? 요거 빼고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요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스페이스바로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만큼 만든다라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구해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구하시고 그냥 결산 반영 요거를 누르시면 끝. 알아서 프로그램이 붕괴한 거라고요. 볼까요? 붕괴했나? 일반전표 들어가서 결산일자 12월 30일일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이구 알아서 붕괴해 줬네요. 결차가 결산 차변이라는 뜻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어이구 저희가 붕괴했던 거랑 똑같이 알아서 해줬네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자동결산입니다. 얼마나 자동결산이 쉬워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회계월급 때부터 자동결산만 알려드리지 않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뭐 분계도부터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회계 관련 자격증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가르치거든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거 가르칩니다. 인천에서 저만 가르쳐요. 제가 가장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과목은 매번 사람들이 꽉 차요. 인천에 저만 가르치니까. 그 과목을 할 때마다 이 자동 결산을 할 줄 아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회계금을 수업하든 뭐라든 회계부터 알려줍니다. 분계부터 알려줘야죠. 이 자동 결산 이 쉬운 방법은 나중에 프로그램 저한테 배우실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정석으로 회계 처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자동 결산이라는 걸 배워야 조금 더 쉬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계 처리가 뭐하러 써요? 이 회계 처리가 이론 문제에서 나오거나 아시겠죠?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 결산만 매번 하시는 분들은 이 분기가 무슨 분기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동 결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랑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568페이지입니다. 568이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는 잘 몰라서 마이크 최대한 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68입니다. 제가 문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거. 이 문제. 이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어음 얘기하고 있죠. 그쵸? 어음 얘기 배웠잖아 오늘. 어음. 그쵸? 어음별 회계 처리. 배서양도. 어음 할인 매각. 부도. 맞아요? 이 문제 봤을 때 배서양도예요? 어음 할인 매각이에요? 부도예요? 어음 할인 매각이죠. 왜요? 내가 항상 힌트.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무조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문제들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만드는 문제들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보니까 매출처인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이 있대. 요게 받으럼이라고요. 받아 보관 중이니까. 요게 받으럼이라고요. 요게 받으럼.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매각거래처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가 다 지워졌지만 원래 만기일자 6월 30일자에 받을 수 있는 돈인데 2월 10일 날 은행한테 팔아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기 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찍 매각한다. 지금 문제 한번 보세요. 보니까 만기 이전에 은행한테 팔 거래요. 할인한다는 게 판답니다. 매각 거래니까. 얼마를 제외한 게 입금됐대요. 원래 350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료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15만 원만큼 손해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득 보는 거라고 했어요. 손해. 그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팔아버렸으니까 뭐 없애야 돼요? 대변에 받으럼 없애라고요. 누구한테 받을 거였어요? 똑똑상사. 금액은 350만 원짜리였죠. 원래 받을 게. 그렇죠? 근데 얼마를 받았다고요?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예요? 335만 원만 입금됐을 겁니다. 15만 원 제외하고 입금됐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얼마예요? 15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문제랑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회계일급 문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요거도 저랑 풀었던 겁니다. 요거 대손 얘기죠.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별표 5개 치고 있는 겁니다. 대손. 이게 여러분들 2018년도 문제거든요. 2018년도 문제예요.
뭐가 나왔어요? 문제자체에서 17년도가 나왔죠. 작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요런 것도 쓴 게 뭐였어요? 요거였죠. 작년. 맞아요. 작년에 어떠한 대손 처리를 하더라도 회수하면 다시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네, 문제 보시면 작년 2017년도에 대손이 확정돼서 충당금으로 처리했었대요. 외상 매출금 40만 원짜리를요. 근데 당사가 보통 예금이 입금됐대요. 우리 당사라는 게 우리 회사라고요. 당사가 우리 회사. 우리 회사. 그래서 우리 회사 보통 입금된다 그러면 얼마 입금됐겠어요? 40만 입금됐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할 거니까 입금됐으니까 40만 원이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맞아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작년에 대손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미 없앴을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요렇게요. 맞아요. 작년에 없앴으니까 항상 어떻게 하나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으로 다시 설정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분계는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실제 회사 들어가서 분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실제 들어가서 분계 뭐가 있다고. 지금은 다양한 웬만한 모든 무게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항상 회계일급이 가장 쉬운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회계일급이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회계일급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계일급 절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정답만 딱딱딱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워버리면 다 합격하죠, 자격증은. 근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이해를 하면서 외울 건 외우고 조금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수업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목표로 한 대손까지는 끝냈으니까 여기서 그만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진도를 더 빼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빼서 대면 수업 때 문제를 좀 많이 풀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다른 반보다는 진도가 빨라요. 저희 반이. 다른 반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조금 1월 되기 전까지는 진도를 조금 어느 정도 빼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조금 더 무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진도를 빼면 제가 엄청 많이 뺄 수 있어요. 제가 저희가 원래 50분에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머리 너무 아플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2주, 3주면 진도 끝나요. 이러면 여러분들 시험 다 떨어집니다. 할 만큼만 하자고요. 항상. 아시겠죠? 중요한 것들만 하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꼭 5일 동안 쉬시면 안 됩니다. 5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만큼 공부를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이거 카톡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카톡 안 주시면 제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잘 하도 많아서 제가 카톡 친구만 2,000명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수업 끝나고 바로 파일 좀 달라고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바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